플랭크를 많이 해온 사람들이 강도를 높이는 보편적인 방법은 시간을 더 오래 하는 것이다. 하지만 플랭크를 오래 한다고 더 강한 코어를 얻게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플랭크를 오래 하기보다 동적인 코어 운동을 하거나 다양한 포지션에서 코어를 자극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분 운동과학 플랭크의 노예가 되지 말자 편을 참고하자. 이번 영상은 플랭크가 쉽게 느껴지거나 플랭크보다 강한 코어 운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다. 동작 이름은 할로우 바디인데 플랭크를 180도 뒤집어 놓은 모습이다. 할로우의 사전적 의미는 쑥 들어간, 움푹 꺼진 이라는 뜻이고, 이 뜻처럼 몸으로 움푹 꺼진 모양을 만들어주면 된다. 할로우 바디는 체조의 기본 코어 운동으로 핸드스탠드, 플란체, 프론트 레버 같은 고난이도 동작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동작이다. 플랭크보다 강도가 높기에 코어가 약할 경우, 자세가 좋지 않을 경우 곧바로 허리의 긴장도가 높아져 통증을 느낄 것이다. 특히 팔과 다리를 뻗는 순간 허리가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강도를 낮춰서 진행해야 한다. 단계별로 잘 활용하면 플랭크보다 안전하고 레그레이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니 난이도 조절을 해서 접근해보자. 참고로 팔과 다리가 몸통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강도는 높아진다. 가장 쉬운 자세와 가장 어려운 자세다. 한 번 더. 팔과 다리가 몸통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강도는 높아진다. 가장 쉬운 자세와 가장 어려운 자세다. 처음 기본 자세는 데드버그 준비 자세와 같다. 허리에 아치가 생기지 않게 지그시 바닥을 눌러 허리를 붙여준다. 간혹 필라테스에서는 허리를 완전히 붙이면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이 동작은 필라테스 동작이 아닌 체조 동작이다. 복행근만 활성시키는 것이 아닌 복사근, 복직근까지 총 동원해야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다. 허리를 바닥에 지그시 붙여주고 데드버그 자세에서 시작한다. 견갑골이 바닥에서 떨어질 정도로 상체를 들어주고 고관절을 더 굴곡하여 복부의 수축을 최대로 한다. 30초 동안 진행하고 1분까지 점차 늘려 유지해보자. 턱 할로우 자세에서 한 다리를 길게 뻗어 홀딩한다. 몸통 중앙에서 다리 무게가 멀어지기 때문에 난이도가 더 높아진다.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30초 홀딩, 점차 늘려 1분까지 홀딩해보자. 양 다리를 모아서 곧게 뻗는다. 한 다리보다 무게가 더 실리기 때문에 코어에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 만약 코어가 약할 경우 레그레이즈의 잘못된 자세처럼 허리가 활처럼 휘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자. 만약 허리가 들린다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 한 다리 턱 할로우 자세를 더 많이 연습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할 자세가 바로 이 자세이다. 팔은 만세하듯이 올리고 다리를 몸에서 가장 멀어진 상태로 쭉 뻗어준다. 이때 양팔이 바깥쪽으로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최대한 모은 상태에서 뻗어야 견갑골의 상방회전 움직임이 최대로 나올 수 있고 팔이 몸통에서 가장 먼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허리가 뜨지 않도록 코어뿐만 아닌 전신의 텐션을 유지하자. 만약 허리 통증이 느껴지거나 허리가 들린다면 바로 중단해야 한다. 밴드의 장력을 이용해서 진행해보자. 무릎을 당긴 쪽의 고관절 굴곡근과 무릎을 편 쪽의 고관절 신전근의 활성을 더 극대화한다. 블럭이나 타월 등을 무릎 사이에 놓고 앞에 했던 동작들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팔 내리고 할로우에서 할로우 바디 홀딩 자세까지 단계별로 진행해보자. 이 동작은 고관절 내전근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동작이고, 더불어 엉덩이와 코어에 더 많은 활성을 유도할 수 있다. 무릎이 잘 안 펴진다면 지금과 같은 동작을 연습한 후에 다시 도전해보자.